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전에 저희 예전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었죠.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음, 돌아가시면 나간다고. 네, 다 길거리 나 앉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우리 그 부자들은 상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다 대비를 해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면서 건물과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 음, 이분들은 다 대비를 해놓고 미리 다 증여하고 알아서 하셔. 네, 근데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가만히 있었는데 5억짜리가 50억이 되거나 부동산 땅값이 올라갔고, 그쵸. 사실은 농사 짓는 10억짜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음, 그 아버지 농사 짓는데 그걸 팔 거야? 어떡할 거야? 안 팔죠. 잘 팔리지도 않고. 그치. 근데 그게 시대 차익이 굉장히 많아졌어. 뭐 50억이 되고 100억이 됐어. 자, 이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표를. 네, 상속과 증여가 이런 구조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요로 다 모여요. 한 군데로.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을 할 때는 결국은 양도소득까지를 고려를 해봐야 돼. 그렇죠. 자, 보시면 요쪽이 이제 증여예요. 요게 증여인데, 자, 재산을 내 아들이 돈이 좀 있어.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크지도 않아. 이렇게 매매로 주면 가장 해피하죠, 이게. 그쵸? 네,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자, 그런데 가장 악수가 또 요거예요. 부동산 매각 후 현금으로 증여해 주는 거. 근데 요게 금액이 좀 작으면 괜찮아. 근데 금액이 좀 크다. 네, 이 경우에는 이게 가장 악수예요. 자, 보시면 일단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증여를 해줬으니까 다시 또 증여세도 내야 돼. 네, 그리고 요거는 10년이 합산이 돼요. 네, 그러니까 10년이 되는 다음 날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1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거 외에 그냥 부동산으로 주는 거. 요렇게 증여를 해줬다라고 봤을 적에 직계 좀비속, 기타 요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직계 좀비속에 해주면 10년의 2월 과세 규정이 있어요. 네, 증여를 받고 10년 내가 다시 되팔았을 때는 그 증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요게 조건이 있어요. 요게 원래는 5년이었던 게 네, 1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자, 보시면 24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년, 그 이후에는 10년, 네, 요렇게 돼요. 꼭 알고 계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면 2월 과세 적용되더라도 양도세는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채웠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직계 존비속 외에 기타, 사위, 그다음에 손주, 뭐 형제 요쪽으로 넘어가면 조금 적용이 달리 되는데 요 증여와 상속 간의 관계가 또 이어져. 이렇게 네, 어떻게 이어지냐,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 그 2월 과세 규정이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사망하시면 네, 그 10년 내에 증여한 거는 다시 상속으로 합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내에 사망하시면 증여를 해줬어도 상속으로 합쳐지니까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직계 좀비 속은 10년, 기타는 5년으로 합산이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직계 좀비 속 3년, 기타는 5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타 부동산은 문제가 안 돼요. 주택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얘는 1주택 비과세 때문에 그래. 네, 1세대 2주택은 비과세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주택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주면 되는데 이렇게 2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그렇죠. 이때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거를 봐야지. 네. 얘가 비과세 되면 계속 가는데 이거를 잘못해서 과세해버리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 2주택이 됐든 1주택이 됐든 비과세 되는 주택을 조금 선택을 해봐야 되고, 네. 또 하나의 케이스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요때 주택 이외의 부동산 그리고 주택인 부동산 잘 나눠야 돼. 그렇죠. 자녀가 주택이 있으면 주택이 아니라 기타 부동산을 줘야 되는 거고 상속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자녀가 주택이 없으면 주택을 줘야죠. 주택을 줘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비과세되는 1주택은 배우자를 줘야 되는 거고, 네. 요 순서를 잘못하면 꼬이죠. 그렇죠.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으려나? 못 알아들으시면은 유료 자문하셔야죠. 제가 요거는 좀 가볍게 들으세요. 제가 다음에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놓으니까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 가업 승계의 경우에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네. 누가 모른다 그랬어?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분,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업 됐을 내가 부자가 됐어. 잘 몰라요. 그래서 상속으로 다 날리는 거야. 그렇죠. 가업 승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대 600억 원까지 요렇게 기본 공제를 해줘요. 네. 엄청난 혜택이지. 그쵸.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 개인 사업자는 토지와 건물만 해줘요. 법인 사업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현금이고 뭐고 다 해줘. 자, 그리고 이 재산은 가업 승계 자산에만 한정이 돼요. 네. 이거 각별히 유의하셔야 돼요. 이분이 법인 사업자 외에 갖고 있는 주택, 법인 사업자 외에 갖고 있는 부동산, 이건 안 돼요. 네. 이거는 개인 상속 대상이고, 그 사업에 쓰이는 법인에 돼 있는 재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요것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2월 과세 규정이 있어요. 몇 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되고, 근로자 90% 유지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위험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 상속 개시가 되기 전에 조금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연로하셔서 조금 위험하시다. 그러면 근로 형태를 조금 조절을 하셔야 돼요. 뭐 계약직, 임시직, 뭐 정규직, 알바직, 뭐 3.3%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상속세를 받아도 상속세 감면을 받아도 근로자 90% 유지를 하는 조건에서 다 날아갈 수도 있어.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10년 이상, 30년 이상 차등 공제고요. 30년 이상 운영 가업 승계가 가능한 업체 같은 경우에 600억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모든 거의 끝에는 어찌됐든 나중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얘를 낮게 잡아놓으면 양도소득세에서 많이 내셔야 돼요. 그렇죠. 증여에서 낮게 잡아놓으면 또 양도소득세에서 많이 내야 되고. 자, 그런데 요새는 낮게 하기가 힘들 거야. 네. 왜냐하면 이제는 국세청에서 대부분 다 50억 이상 정도 되면 감정을 해요. 그래서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에 이제는 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적게 내거나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기준 시가, 뭐 공시가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네. 우리 취득세도 옛날에 공시가로 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지금은 다 시가로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대부분 다 시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재산을 대물림을 잘 해줄 건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그쵸. 자, 그래서 요새 네. 많이 짓는 게 있죠. 빵카페. 빵카페. 네. 왜? 빵카페는 운영이 쉬워. 그렇죠? 그쵸. 자,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조금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조금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 규모로 음식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치 많이 들어가지.
가업 승계 받아서 절세하려다가 망해. 인건비 맞아요. 나가갖고 예. 망해요. 그렇죠? 그런데 빵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인건비로도 가능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알바생을 써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100억 정도 이렇게 물려주기가 굉장히 쉬운 거야. 10년 정도 운영해봐야 카페 빵은 인건비가 워낙 작잖아.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손실이 덜해요. 음, 그리고 손실이 나봐야 이렇게 손실이 크지가 않아. 그치. 왜 아들들 꼴통들이 일하겠어? 안 하지. 취직하겠어? 안 하지. 아니 아버지가 용돈 주고 있는데 왜 해? 그쵸? 그러니까 근데 걔가 음식점 차려주면 음식점 할 것 같아? 안 하지. 그렇지. 이거 뭐를 해? 그냥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는 빵카페를 하지. 빵카페 관리할 게 없잖아. 그쵸. 그쵸? 음. 얼마나 좋아. 관리할 게 없잖아. 꼴통들한테 물려주기 딱 좋지. 네. 예, 그래서 가업승계 빵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돈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건대 내가 죽으면 요 새끼들 사기받고 죽을 건 뻔하거든. 그쵸. 얘네들이 뭐 하는 게 있어. 맨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여자나 꼬시러 다니고 호텔이나 가고 그죠? 네. 해외여행이나 가고. 그치. 그러면 이 재산을 물려줘도 제가 운영을 못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상속세를 감면하면서 요놈들한테 가장 쉽게 넘겨줄 게 빵카페인 거야. 그래서 빵카페들이 지금 곳곳에 많이 오픈을 하는데 그 목적이 보통 가업승계로 해서 상속세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정말 운영하시는 분들은 딱 들어가면 틀려. 실장님도 그 느낌 알지? 그쵸. 아 이거는 가업승계를 하려고 그랬구나. 어디는 진심이구나. 이 분은 정말 빵카페로 승부를 보는구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걸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찬찬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유료자문을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 보셨지만 매매로 갈 건지 현금으로 갈 건지 그냥 증여로 갈 건지 이렇게 트리를 타고 내려가면 그쵸. 이해하기가 쉽잖아. 네. 설명하기 쉽고 그다음에 계산이 금방금방 이루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 상속이 됐다. 상속 개시가 돼버렸네. 자 그러면 요걸로 놓고 하나하나씩 따지면 증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상속에서 주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택 외에 부동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판별하기가 쉬워져요. 그쵸. 이렇게 되면 금방금방 트리를 타서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네. 거지. 자문을 하러 오시는 분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하나하나 여기서 짚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 재산 물려주는 절세 테크 트리를 만들어서 네. 자문을 할 적에 요걸로 판별을 빨리빨리 하고 이해도 쉽게 하려고 만든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가업 승계 부분은 네. 사실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미리 알아. 그런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뭐 그동안 우리가 20억 혹은 뭐 5억짜리가 50억이 되고 200억이 됐다. 자, 이런 분들은 가업 승계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상속으로 들어가면 그지 돼요. 맞아요.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오른 그 부동산은 가격이 100억을 넘어가면 처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돼갖고 상속세를 내야 되면 형제들끼리 또 모이잖아. 다 현금을 원할 거라고. 그럼 상속세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그 현금 여러분들 가져가려고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금매물로 팔아야 돼. 맞아요. 예. 그리고 형제들끼리 쌈 나서 다 자빠지는 거지 뭐.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네.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내가 평가금이 50억 이상이 됐다. 이분들은 가업 승계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혹은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죽더라도 이 자손들이 다툼이 없어야 돼. 예,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속을 미리 준비하고 직여도 미리 준비해 놓고 가업 승계로도 조금 준비를 해보시고 어떤 게 더 자식들한테 좋은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 중에 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 아, 쟤는 나 없으면 거지 되겠는데. 쟤는 첫째는 지가 잘해. 아, 셋째가 꼴통이야. 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걔를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요 설명드렸고
찬찬히 내일부터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옥정신도시에서도 다주택자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이거를 자식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넘겨지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세무사님도 직접 출연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 70에서 90%는 알아요. 네. 그런데 나머지 30에서 10%를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해. 근데 걔가 중요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70에서 90%는 다 알아. 그렇지. 인터넷 가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근데 모르는 게 30에서 10%가 그 세무사들이 알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세무사들이 설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세무사가 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잘 한번 보시고 세무사 앞으로 출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재산을 어떻게 자식들한테 잘 물려줄지 세금을 좀 없이 될 수 있으면 세금 없이, 그쵸? 저 이왕이면. 이왕이면 안 되는 게 좋지. 그렇잖아. 아니 내가 사업을 하든 근로를 하든 땀 흘려서 번 거잖아. 세금 내고 갖고 온 내 돈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누가 내 자식한테 주는데 또 세금을 내라잖아. 그쵸. 내가 내 아내한테 주거나 혹은 남편한테 주는데도 세금을 내라잖아. 아니 우리는 하나라며. 부부는 하나라면서 또 주라 그러고 자식한테 주는데 또 주라 그러고 세금 내고 내가 통장에 들어온 돈이거든. 세금 안 내고 어떻게 내 통장에 들어와. 그쵸. 세금 내고 왔는데 또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예. 그리고 면세의 단위가 굉장히 작아. 맞아. 상속과 증여는 우리나라가 면세의 단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돼. 두 번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 내일부터는 이제 부의 이전. 네. 요거를 세무사와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